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6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학폭 관련돼서 이제 위원회를 열고 직접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저는 솔직히 그냥 수사를 맡겼으면 좋겠어. 학폭 중에 좀 보면은 기분상해죄도 있어요. 이게 저는 그거는 좀 학폭이라고 보기 좀 모호한 것들도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죄 중에 뭐 무고죄라고 있잖아요. 죄도 없는 데 갖다 무고로 갔다가, 저는 그런 것도 처벌을 좀 강화하고, 학폭도 좀 정말 학폭인 것들이 있어요. 좀 극악무도한 천하의 그 개새마리 18cm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촉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처벌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은가. 왜 이거를 계도를 목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찬란한 그 학폭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교우관계예요. 교우관계. 그러니까 뭐 친구, 연애 막 이런 거거든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의 어떤 인간관계의 미숙을 아이들이 이제 직접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직접적으로 너무 참가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쪽 부모가 껴들면 반대쪽 부모도 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결과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전혀 해소가 안 돼요. 그 제가 10대 때 연애가 딱히 그 영양가가 없다, 뭐 둘이 뭐 좋아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해도 되는데 공부할 때는 정말로 곱창이 난다. 좀 공부 좀 열심히 잘 하다가 꼭 그 사춘기가 뒤늦게 오는 애들이 타이밍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춰. 그래가지고 고3 때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연애를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저기 토끼 농장 같은 데 놀러 가보시면 토끼 개빨라요 진짜. 근데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니까 뭐 사귈 때 이쁘게 사귀면 되잖아요. 그게 지 뜻대로 되냐고. 아주 그냥 연병들을 떨고 앉아있죠. 아침에 지 몸뚱이도 제대로 못 일으켜 세운 새끼들이, 뭔 놈의 남의 마음은 그렇게 막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보면은 거울 보니까 막 매력적이야. 막 미치겠어 아주 그냥. 빠가사리들이 아주 생각하는 수준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뭐 사귀었다. 이거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볼 건데, 연애 기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님들? 다 경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경험해보지도 않고 카더라는 새끼들이 꼭 주접을 떨고, 연애 기간이 몇 년이고, 중학교 때 그렇게 아주 깝치던 애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성적이 막 떨어져. 둘이 막 붙어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영화를 찍어. 영화를, 코미디 영화. 엄마한테는 약간 아마겟돈 뭐 이런 거, 딥임팩트 알죠? 옛날에 재앙 영화, 자연재해 영화, 완전 자연재해야 이거는. 야, 우리 애가 공부가 이렇게 말아먹을 줄 몰랐어. 그냥 막 해운대야 해운대. 영화 해운대 봤죠? 거기 싹 쓸려나가. 아주 그냥 초토화 돼버려. 인생의 쓰나미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집중해야 될 때 연애를 한답시고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에 치중하고, 막 또 심각한 경우는 스킨십까지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 갖고 피해자네 어쩌네 막 이러고 있어. 이제 그게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선을 넘으면 범죄가 되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 책임을 온전하게 질 수 있을 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그 고3에도 말은 그렇게 했어. 그러더니 이제 한 몇 개월 사귀다 헤어졌는데 자기는 쿨하게 헤어질 수 있대. 이거 헤어져 봐라. 아주 그냥 헤어져 보면 뭐 세상 모든 걸 다 잃었어. 아주 그냥. 야, 진짜 엄마들이 옆에서 보다가 내가 죽어도 쟤는 저 정도로 슬퍼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면은 성인이 됐는데도 인간관계 때문에 또 주접을 떨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극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뭐 나대면서 끌고 가는 사람도 존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인 편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고,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 강연회를 나가거나 어느 무대 앞에 서거나 이러면 이제 눈빛이 돌변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뭘 이끌고 뭐 이런 걸 잘 안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보진 않아. 그냥 그 합당한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끌려오는 거지, 그게. 보통 지금 사업하고 있을 때도 아직까지 제가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불만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의견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업체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 너무 감사하죠. 뭐 오래 다니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라고 해서 몇 명 만나진 않아요. 사업차 만났던 친분 있는 분들, 친구라고 하기 좀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친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덧없이 지내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죠. 2-3명? 그 외로는 제가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안 만들어요. 네,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충분히 제가 다른 분들과 친목도모가 가능한 그 정도 충분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제가 챙기거나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될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보고요.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봅니다. 뭔가를 같이 할 때도 같은 기간 동안 그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막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막 물어보면 웬만하면 당신네들 배우자가 좋아한다는 건 한 번 정도, 아니 한 적어도 100번 정도는 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쇼핑을 좋아해. 그럼 쇼핑을 100번 따라다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상대편 배우자가 뭔가를 싫어하는지 뭐 이런 걸 보라는 거지. 주변 친구들하고 백날 찍고 까불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우관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10대를 연애해도 돼요. 근데 연애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게 친구 그리고 연애가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스킬이 안 되고 애들이 성숙이 안 됐으면 딱히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경험 쪽으로는 괜찮다. 왜 똥도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알더라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똥인지 찍어 먹어봐라. 똥 먹는다고 죽진 않거든. 진다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도 10대 때 친구가 찐이고 연애도 10대 때 하는 게 찐입니다. 그 경험 다 해보셔야 해요. 이렇게 남겼어요. 그게 찐이네. 그럼 아빠 엄마는 가짜네. 아빠 엄마 대학교 때나 뭐 이때 만났다 그러면은 아빠 엄마의 그 관계는 가짜야. 그건 찐이 아니야. 맞지? 그리고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 다 찐이 아니네. 이 사람들은 우리 그냥 엔조이네 이런 분위기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어떤 친구가 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10대 때, 20대 때 친구, 20대 넘어서 30대 돼서 자기의 어떤 직업을 갖고 생활을 갖잖아요. 다 흩어져요. 안 맞아. 대화 코드가 맞을 수가 없어. 만나도 가끔 만나고 진짜 옛날 얘기도 막 고등학교 때 얘기, 대학교 때 20, 30년 전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즐거울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 처음에는 재밌지.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나서 재밌는데 그것도 맨날 만나서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코드도 안 맞아. 진짜 찐은요 자신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진짜 찐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거를 애들이 알아야 되고 그 환경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또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출지 대적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조율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10대 때인 거야. 왜냐면 10대 때 20대 때는 조건이 많이 없어. 생긴 거 뭐 이런 정도지 그 외에 생활권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매일 같이 학교에 있고 막 이런 거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갈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뭐 리더가 되고 싶으면 리더를 해보는 거고 이게 리더가 제대로 되면 리더가 되는데 이거 리더 제대로 못하는 애들 보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보고 보면 나대는 게 돼요. 그냥 뭐 요즘에 어떤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뭐 우리 애가 반장을 하고 뭐를 하고 막 그러는데 반장했다고 해서 그게 리더격이 아니에요. 그냥 나댄 걸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생기부에 개그지같이 써줬겠죠. 그걸 보셔야 돼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너네들 친구, 야 너네들 같은 나이니까 친구잖아. 어머니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머니들 같은 나이면 친구예요. 그냥 친구라는 친하게 지내면서 가까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같은 나이니까 친구. 그거는 정말로 애가 만약에 개차반이야. 막 행동 양태도 안 좋아. 근데 솔직히 그런 애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말 못해요. 어머님들 중에 뭐 애가 개차반인데 걔랑 친하게 지내. 야 걔가 혹시 뭐 지각하고 뭐 맨날 수업 시간에 떠들고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약간 대들고 그래도 너 그래도 친구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스카이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예전 동네 엄마들 만났는데 고등학생 자기 아들 지각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이 있네. GAFY 맘님께서 1등급 애들은 사춘기도 안 오드만 맘 비었습니다. 1등급인 애들도 사춘기가 와요. 근데 자기 제어가 되는 거야. HAPI님께서 옆에서 어깨 걸고 같이 가주는 의리는 좋은데 앞으로 못 나감. 그렇죠. 옆에 어깨 걸고 있으면 물고 늘어져 이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대학을 못 가. 군대 간다. 이거는 또 딴 얘기긴 한데 더 엠리스트 원님께서 이상하게 이분 영상 보고 나면 무기력증 사라지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기 라이프님께서 글게요. 요즘 시대에 쓴소리하면 손절당하니까
진짜 다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데 원장님은 정말 이 위기 같은 시대에 한 줄기 빛 같은 귀하신 분입니다. 어휴, 너무 과찬이죠. 빛 같은 빛 같은 사람은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해 그래요. 유튜브의 구독자님들이 뭐 저를 좋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스타도 그렇고. 근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뭐 100%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좀 삶을 일찍 경험해 보니까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친구 관계에 대해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안 지내고가 어차피 환경이 바뀌면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처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만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여자애들 중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친했는데 B가 또 C라는 애랑 친해지면 A가 와가지고 시샘을 해요. 우리 둘만 친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 아니잖아. A, B, C가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또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양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바른 행동을 할수록 더 바른 사람들이 꼬일 거고, 아까 같이 뭐 지각하는 애들끼리 엄마들이 그거 뭐 당연한 거야 이러고 있으면 진짜 그런 애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몇 시에 출근하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9시 정각에 출근 좀 오바고 9시 5분 전 요때 출근하는 게 맞다. 10분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충주맨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동사무소나 딱 이런 데 갔는데 주민센터 딱 갔는데 직원 아침 9시에 딱 그래가지고 자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직원도 같이 와.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의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 관계가 부족한 아이들은 걔 마인드 아니면 걔의 행동, 걔의 습관 이런 것들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는 건 경험 부족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의 아이들의 판단 능력이 커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처하는 순간에 어머니들이 불안감 때문에 또는 아버님들이 불안감 때문에 막아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일 수 있는 건데 애초에 그것들을 다 차단을 해버리니까 대인관계 자체가 박살이 난 거죠. 요즘에 중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선생님이 먹을 걸 주거나 뭔가를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더라고.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중학교 때 가르쳐줘야 되는 거래요 그게 중학교 때 가르쳐줘야 되는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집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지금도 안 하잖아 지금.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국민학교 출신인 분들은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밥 먹으면서 핸드폰 들고 엄마 얘기하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거를 하니까 당연히 잘 보세요. 친구들끼리는 원래 이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친구가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안 봐요.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차이를. 만났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면 안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애들이 뭐 어렸을 때 노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연애도 사실상 노는 거죠 그것도. 그런 인간관계 경험 어렸을 때 그 인간관계 안에서 경험치를 통해서 스스로 조율하고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뭐, 그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애들 있어요. 성인이 됐는데, 제가 성인이 된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나를 계속 떠나고 뒤통수 치고 나한테 배신을 하고 막 이러고 간다. 딱 네가 딱 그 정도 값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너한테 딱 손절치고 갈 정도라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 외에 값어치가 없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전적인 거든 아니면 정신적인 거든 뭔가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나한테 왜 사랑을 안 해줘?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나를 똑같이 친하게 지내줘. 우리는 같은 나이잖아. 이런 거를 학부모님들이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들이 끌려올 만한 어느 정도 딱 부러진 결단력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교우 관계를 좌지우지하겠죠. 근데 그런 거 다 어디서 나와요? 경험을 해봐야지. 별짓을 다 해보다가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친구나 연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 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경험이 꼭 좋은 경험일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은요, 꼭 좋은 경험으로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나쁜 경험으로도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When I'm